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정부의 한 복지관 관장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복지관 관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런데 지역의 한 복지재단 대표 자리는 여전히 지키고 있어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A복지관 관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9월 29일.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직원이 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겁니다. 복지관장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지난달 30일 복지관을 떠났습니다.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연락이 위로의 전화가 사실 많이 오죠.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 마음으로만 받고 이제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건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키고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재단,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문제의 관장은 지난 8월 말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이후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 노동자들은 대표이사의 자격을 문제 삼습니다. 안병용 시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정부 지역에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성추행과 그다음에 갑질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아직까지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조는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대표는 복지관을 떠나면서 재단에도 사임서를 냈지만 반려됐다며 자리를 지킬 생각은 없고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은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부 교도소 소속 교도관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재소자 A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눌러 소란을 피우자 상담을 진행하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며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손목 보호대로 코와 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교정직 공무원이 자신의 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난동을 부린 포천 확진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난동을 부릴 당시 감염병 환자가 아닌 의심자에 해당해 감염 여부 검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점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 힘든 점 등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검사 대상이었지만 응하지 않아 보건소 직원이 찾아가자 행패를 부려 형사 고발됐습니다. 네,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곧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오디션을 통해 세 곡이 추려졌고 이 중에서 온라인 투표로 최종 한 곡을 뽑게 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민 오디션 현장.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작곡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84곡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1단계 전문가 평가를 거친 10곡이 도민평가단 앞에 공개됐습니다. 2차 도민 참여 오디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3명의 전문가와 40명의 경기도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날카롭게 평가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한테 불려질 수 있는 그리고 경기도민 분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2차 도민 오디션을 통과한 3곡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도민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노래는 편곡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작사와 작곡 심사 이르기까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0.84명.
지난해 영명대로 진입한 후 계속해서 하향 곡선입니다. 50년 전 100만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이제 30만 명 안팎이 됐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는 이런 역피라미드 모양의 인구 구조를 갖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40명을 부양하는데 20년 후에는 8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62명이 고령 인구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정부에서 꺼내든 카드 중 하나가 지원금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영유아기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강원에서는 육아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한 명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며 최근 이 비용을 4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풀려진 성과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유럽 선진국의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프랑스 1.84명, 스웨덴 1.75명, 영국 1.68명. 현재 OECD 국가 평균을 넘는 곳인데요. 이들도 한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죠.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 이런 부분이 이들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정책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우리가 업어서 키운 아이가 우리를 힘겹게 업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셨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도 있는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 모든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19.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상반기 20대 청년층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3% 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해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로 인해 진료를 받은 건수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집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극심한 취업난이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친한 친구마저 만나는 게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또 이제 내가 학과 수업에 잘 따라가고 있나? 나만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수도권의 한 대학 상담센터. 학생과 상담교사가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상담센터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대폭 늘렸습니다.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데가 없던 학생들은 그나마 숨 쉴 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마땅히 풀 데가 없었는데 이런 센터를 이용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마음이 안정도 찾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껴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 상담마저 일부 학생들에겐 거리가 먼 이야기. 이 때문에 일각에선 코로나 시대 청년층과 저소득층들에겐 정부가 정신과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의정부시가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현장 단속은 2인 1조가 한 팀이 돼 총 3개 팀이 투입되며 관내 버스 정류장 등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단속은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하면 착용을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등 각종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양주 옥정 신도시에 대한 현안 문제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양주시는 2기 신도시 중 개발 시기가 가장 늦어 다른 2기 신도시들과 비교해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연장선과 서울 양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옥정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시민들에게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축구장 이용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의정부시는 이번 요금 인하로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던 종합운동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축구 동호인들은 운동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축구장 이용요금 할인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정부 시내 도로의 자동차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 전역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기타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최고 제한 속도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4월 17일 이전 교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부터는 과속 차량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민대학교가 18일부터 20일까지 혁신 지원 사업 성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혁신 지원 사업과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사업의 크고 작은 성과를 전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 학과 홍보관 109개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김한철 경민대 링크 사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배우고 교직원들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의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발전연구회 등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개월간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는 양주시의 대기환경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발전연구회도 접경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와 보상책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지역 화폐 소비지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기간은 연장하고 지급 대상 자격 요건은 낮춥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내건 경제방역정책,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하면 기본 인센티브 2만 원과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할 경우 소비지원금 3만 원을 지급받아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합산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수원 사람이라고 수원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나 작은 마트들, 이제 골목 그런 마트들을 좀 자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 마감 시기를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해 12월 17일로 정했고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도 생애 최초 충전자의 경우 11월 12일 이후 1회 20만 원 이상 충전에 한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 3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 시군 간 실적 합산제를 도입해 보유 카드들의 사용 실적을 합쳐 합산 금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흥과 성남 2개 시는 상호 합산만 가능하고 김포는 타시군 사용 실적과 합산이 불가합니다. 이번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1인 다카드로 소비를 20만 원 하시는 분들에게 해서 소비지원금 3만 원을 지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최초 충전자를 제외한 모든 경기지역 화폐 이용자가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 12월 17일까지 최소 20만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잡힌 멧돼지가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파주와 연천, 포천 등에서 포획되거나 죽은 채로 발견된 멧돼지는 모두 55마리로 이들 개체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47마리 가운데 9마리에게선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가장 우수한 한우가 일반 한우의 2배 가격인 2,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부천 축산물 공판장에서 웰빙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를 개최해 모두 12점의 우수 한우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용인축협의 한경위 농가의 한우로 2플러스 등급의 출하 체중은 858kg이었으며 2,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 가격은 1kg 가격에 42,000원으로 동일 등급 한우 경매가의 2.2배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 워셔액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 대상은 자동차 워셔액 생산기업 20여 곳으로 허가 없이 워셔액을 제조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입니다. 자동차 워셔액의 주 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400리터 이상 취급 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임차료를 내지 못해 임대인과 법적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도민이나 외국인 주민과 소년, 소녀, 가장 등입니다. 지원 범위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이번 지원은 조례 개정으로 무료 소송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돼 가능하게 됐으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에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현국 의장은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수건사항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에 지회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 8일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난 5월 29일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8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모두 977억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모두 614억 원입니다. 도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물론 관어 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이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서비스 지역은 화성과 오산, 파주 등 3개 시범지역이며 가맹점 신청을 한 상인들은 2% 이내의 수수료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 10% 할인과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범지역 3곳에서 배달특급에 가입한 가맹점은 4,580곳으로 당초 목표의 150%를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19와 모기 개체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포털을 기준으로 올해 1월에서 10월 사이 전국에서 353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신고됐으며 이 중 212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환자는 130명, 도내 환자는 58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말라리아 환자 감소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 감소와 7, 8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모기 개체 수가 감소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